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물러가는 줄에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감사 스마일도 누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많은 또 조언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하라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만의 걸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이 꾸준하게 응원해 주십시오. 네, 현대차 지금 보니까 41만 3,500원 사상 최고가를 뚫고 있고요. CES의 주인공인 아틀라스 로봇 날개 달고 비상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진짜 지금 CES에서 이 아틀라스 영상이 33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쏘아올린 주가, 또 SK 하이닉스의 닮은 꼴, 그리고 수익 모델의 대변환, 모빌리티라든지 로봇 시너지가 펼쳐질 건데, 만약에 현대차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다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질 때 그때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국장이 이제 아침 7시에 오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제 머니 한 줄의 꿀팁은 7시에 오픈 넌 시장가는 금물이다. 거래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클 것이고요. 안전한 지정가 주문이 필수라는 말씀 드립니다. 각자가 또 주식 투자를 잘 하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26년도에는 경제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감사 스마일 찐팬 멤버십에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내 삶의 찰떡인 아파트 방향은 어디일까요? 감사 스마일이 지금 남양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남동향, 남서향, 동향, 서향, 북향 다 좋겠지만 첫 번째로 남양이고, 요즘 트렌드는 향보다 조망권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왕이면 남양, 만약에 남양이 안 된다고 하면 남동향, 남서향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 실시간 아파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평일에 지금 집을 보러 가시면 더 좋다. 내고가 되면 좋고 조금 올리더라도 부담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매가 나오면 좋지만 거의 드물다. 사정 있는 매물이 더 많고요. 이미 샀는데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다시 떡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당분간은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분명 하락기는 오겠지만 버틸 수 있는 매물로 가면 되고, 10년 내 집이다 라고 살면 굿인데 10년까지도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5년 정도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감사 스마일에게 와서 설날 지나서 일단 매수를 갖다 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설날 전, 즉 다시 말해서 1월 지금 오늘부터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서 2월달이 되기 전에, 또 4차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제가 서울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는 여러가지 사정상 서울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진짜로 지금 내가 가용한 자산 내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그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꼭 행동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26년 부동산 이사철 공식이 완전히 깨진 이유, 첫 번째가 날씨보단 지금 금리와 정책, 두 번째는 학군 수요의 분산입니다. 1인 가구가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 실전 꿀팁 하나 드리면, 남들이 추울 때가 지금 기회고요. 혹서기, 혹한기, 이럴 때가 비수기인데 오히려 급매물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 랩에서 2026년 1월 13일 주택도시기금 조회 기준에서 일단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를 딱 신생아 특례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캡처해가지고 이제 소득 부부 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맞벌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원 이하 뭐 1억 원 초과까지 해가지고 10년 뭐 30년까지 이렇게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최신판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신생아 특례로 해가지고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내 생애 최초로 이렇게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자료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출하는데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우대금리가 있어요. 청약기간이라든지 전자계약 매매, 추가 출산,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그 다음에 대출 신청 금액 한도가 30% 이하일 때도 이렇게 추가 우대금리가 있으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다 중복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금리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은행에 가셔가지고 꼭 나의 대출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 금리까지도 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창능 올 이제 3월 뭐 6월 이제 본청약 S1부터 S2, S3, S4까지 4개 단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창능 신도시 본청약을 기다리는 분들께 오늘 유용한 좀 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덕양연합회 장현주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창능을 갖다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총괄도 이 정도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미리미리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제가 이 창능 신도시 109 지나가다가 여기에 지금 공사를 갖다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이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행신하고 맞닿아 있는 S1하고 그 다음에 S2가 있는 지역 109입니다. 그래서 109 뭐 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또 S1을 본청약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S1하고 S3하고 S4블럭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본청약 분양가가 좀 비싸더라도 꼭 본청약 하실 것을 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먼저 덕양연합회 장현조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향 창능지구의 자족기능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및 앵커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갖다가 여기 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이 자료가 국토부하고 LH하고 지금 고양시청 이 세 곳에 지금 다 들어간 자료입니다. 감스님들 한번 이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고 각자가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수도권 공간 구조의 재편과 창능의 입지적인 당위성을 갖다가 먼저 분석을 갖다가 했습니다. 일단 수도권의 도시 공간 구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서울 도심으로부터 접근성과 간선교통망의 확충에 따라서 그 위계가 지금 결정되어 왔는데, 핵심 업무지구인 CBD하고 GBD와의 시간적 근접성 및 인적 자원의 수급 용이성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고양 창능 신도시는 이러한 입지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고양시 내 어느 지역보다 압도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30년간 지속된 일산 위주의 행정 관성과 대공 역세권 중심의 개발 편중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장현조 위원장님께서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고양시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더 경기 패스하고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은 몰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지금 심각한 재정 구조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고양시가 이를 감당할 지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는 성남하고 수원 등의 경기 남부 도시들이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가지고 막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어들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고양시의 법인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수입은 유사 규모 지자체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고양시 내에 500대 대기업 본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 고양시의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따라서 창능 신도시의 자정용지 확보라든지 우량 기업 유치는 고양시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성장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우선적인 과제는 GTX-A 창능역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의 민간 투자사 매각 및 세수 국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세수를 갖다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분양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 고양시는 매년 안정적인 지방세라든지 지방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고, 또한 앵커 기업 입주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재원이 됩니다. 민간 주도로 이제 콤팩시티 조성을 했던 런던 킹스크로스나 도쿄 시오돔의 사례처럼 민간의 창의적인 자본을 활용해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갖다 시정 역량을 또 집중해서 현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지금 매몰되어서 창릉 신도시 기업 유치에 지금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GTX 특별계획구역 내 대기업 유치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토부와 LH와 적극적인 매각 협상에 지금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주셨고, 차순위 대안으로는 고육지책으로서의 토지 임대부 방식 및 고양시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과밀 억제 번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 매각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고육지책으로 토지 임대부 사업자 공모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순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제 GTX-A 창릉역의 특별계획구역의 민간 투자사 매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 유치의 필수 요건인데, 의료 클러스터, 그 다음에 국제학교도 반드시 창릉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 창릉 신도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고도 제한 극복 및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특화, 비행 안전구역에 따른 고도 제한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사활이 걸린 창릉 신도시의 전략입니다. 경기 패스 재해 사태는 고양시가 이미 자족 기능을 상실했을 때 시민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을 증명했고, 고양시는 이제 과거의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GTX 창릉역 특별구역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육지책으로 고양시가 직접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창릉 신도시에 이런 그런 GTX-A 창릉역 특별계획구역에 이런 토지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장현주 위원장님의 이 이야기가 정말 와닿고, 창릉 신도시가 진짜 배드타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GTX 창릉역 특별계획구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이야기 드렸던 이 매각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수도권 서북부의 경제중심지로 되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바로 26년과 27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 역량을 창릉의 앵커기업 유치에 총동원해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시민복지 증대라는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완성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감사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조명이 또 나가서 예비 조명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좀 밝게 나오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릉 S1하고 S2하고 S3, S4 중에서 이제 가장 저는 창릉 S4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S1하고 S3, S4 사전청약 당첨 다 되신 분들은 진짜로 창릉 본청약 때 S1, S2, S3, S4인데 미리 이미 사전청약을 했던 S1하고 S3하고 S4블럭 같은 경우는 꼭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저는 이제 S4블럭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래울역에 이제 출구가 2개, 4개 이내밖에 안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출구는 2개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창릉 S4에서는 이 도래울역과 정말 걸어서 이제 진짜 초역세권의 그런 아파트가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5단지하고 6단지, 그러니까 호반 베르디움하고 도래울 파크뷰에 있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표정 속도도 고양 은평선이 더 빠르고 운행 시간대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학세권, 초역세권, 몰세권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S4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도래울역과 GTX A 창릉역을 갖다 더블 역세권을 갖다 환승하는데 도래울역에서 한정거장이면 가고, 특히 이제 도래울역에서 창릉역을 환승해서 간다고 하면 20분대로 해서 삼성역을 갖다 갈 수가 있고, 또 도래울역에서 세전역을 환승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아직 서부선이 지금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은 직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 중에서 S4블럭 본청약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S4블럭, 특히 또 S1하고 S4블럭은 온전한 내 거예요.
S2하고 S3은 뭐 E0형 나눔형으로 해가지고 아마 들어갈 건데 S1하고 S4 블럭, 특히 또 S4 블럭만큼은 꼭 본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BTS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올투어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BTS가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연하게 되면 정말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레나 공연장도 아마 올 봄에 재착공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라이브 네이션이 좋은 계획으로 해가지고 빨리 순조롭게 잘 착공되기를 감수님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제 물론 반도체 산업으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겠지만, 뭐 로봇 기술로도 더 성장해 나가겠지만, 그 근본에는 K컬처, K한류 문화의 이런 중심인 K컬처, 그 다음에 K뮤직이 진짜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K한류의 문화, K컬처의 이런 전 세계적인 확산의 이런 것들이 더 클 것이고, 아마 세계 속에 이제 고양시는 한류 문화의 최선두에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거다. 그 중심에는 아마 BTS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을 또 기다릴 거고, 아레나 공연장, 또 K컬처밸리 내에 있는 아레나 공연장을 라이브 네이션에서 멋지게 만들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이제 고려시대 유물이 대량 발굴됐습니다. 물론 창릉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교산신도시는 이런 유물 때문에 조금 이제 분양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혹시라도 교산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면, 교산신도시에 이런 유물 대량 발굴 소식을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체화돼가지고 이제 발굴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교산신도시 전체적으로 분양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창릉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창릉이 창릉천 따라서 이제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109에서 지난번에 S3블럭하고 S4블럭에서 유물 출도가 좀 나와서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행스럽게 넘어갔고, 창릉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망월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다 보면 유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 창릉 신도시에 계획되어 있는 본청약 S1부터 S4블럭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고양신문에서 이르면 올해 6월 GTX 타고 한 번에 동탄까지 간다라는 이 반가운 소식을 고양신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로 올해 단절됐던 서울역과 수서역 구간이 연결될 거고요.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이제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탄에서 운정중앙역까지, 또 킨텍스역까지, 예를 들어서 BTS 이제 공연을 보려고 고양 종합운동장까지 만약에 올 4월달에 온다고 하면, 4월달에는 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갈아타서 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6월 27일 이후에 이제 만약에 이런 공연이 열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동탄에서 킨텍스까지 한 번 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킨텍스에서 수서라든지 용인 구성역이라든지 성남역이라든지 동탄역을 한 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는 정말 클 거라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리고, 아마 올해부터는 또 많은 교통 전문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 아니신 분들도 이 GTX-A 완전 개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이 GTX-A 역세권, 그러니까 GTX-A 3단계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고양시라든지 또 서북부가 진짜 변화될 거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현상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꼭 GTX-A 역세권의 아파트는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정말로 매도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GTX-A 삼성역 임시정차는 내년 상반기에 매도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매도를 갖다가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국토부가 이제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는 GTX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역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담당자는 내년 몇 월이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내년 안에 삼성역 부분 개통은 해 나갈 거다. 그리고 28년 안에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삼성역 임시정차되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거고, 올 6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GTX-A 완전 개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그제도 이제 니틀병님과 라이브 방송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고양시에는 감사 스마일이 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은 서북부의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고, 또 창릉 신도시가 앞으로 또 입주를 하게 되면 GTX-A 창릉역의 그런 운행 개통하는 그 일정도 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이런 고양 시민분들의 힘을 모아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본론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창릉 신도시에 무조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GTX-A 창릉역 특별계획구역의 그 민간 투자를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갖다가 민간에 매각을 해가지고 세수를 갖다 극대화해야 되는 이런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올 본청약 S1부터 S2, S3, S4를 갖다가 본청약 분양가라든지 또 본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창릉 신도시가 정말 GTX-A 뿐만 아니라 고양은평선이 또 올해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3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신도시가 창릉 3기 신도시가 될 거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마곡, 상암, 그 다음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차 접근성으로도 가깝고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교통관까지, 그리고 이제 올 전반기부터 이제 K컬처 그런 아레나 공연장도 재착공 들어가는 고양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서 고양시의 미래는 밝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꼭 희망을 가지시고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은 서북부 포함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좋은 정보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이번 주 또 주말이 됐는데, 주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